계란처럼 쭉 펴진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트.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입니다. 네, 제 귀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어디? 찢어졌나 보려고. 네. 34포인트. 예, 34포인트 올랐죠 오늘. 네, 34포인트. 자, 뜬금없이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 얘기하기 전에 두 분. 네. 벨기에 다녀오신 적 있어요? 아, 참. 유럽 하면 또 김수용 씨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벨gium. 벨gium. 네. 네. 벨gium 왕국. 네. 네. 벨기에 하면 뭐 와플도 떠오르고 초콜릿도 생각나고. 네, 초콜릿, 뭐 가든. 네, 가든 유명한 또 맥주도 있고. 장훈 씨 뒤 좀 돌아보세요. 왜요? 장훈 씨 37일 장훈 씨가 뭐 벨기에를 포함한 37개 나라를 다녀왔다는 증거다. 이런 헛소문도 있던데. 헛소문이 아니요. 예, 벨기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월드 투어 하면 또 장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전 뭐 뉴욕, 아니 저희 뉴욕이 아니라 그 미주 쪽하고 네. 뉴욕은 멕시코. 미국에 네. 있는데. 그러니까 미주 쪽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하고 네. 또 싹 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벨기에 하면 뭐가 생각나냐니까요. 와플. 그거 했어요. 아, 했어요? 네. 벨gium. 그것도 했어요. 아, 언제 했어요? 좀 전에. 좀 시간 알려드려요. 이건 안 했을 거예요. 13초 전. 이건 안 했을 거예요. 네. 호가드. 그거 안 하려고. 마지막 한 번 진짜 마지막 소원이에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참 뭐예요? 브루셀. 브루셀. 브루셀은 이렇게 찍는 게 레이저 찍는 게 브루셀이고 브루셀. 예, 골프 좀 그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맞죠, 브루셀? 맞아요. 브뤼셀의 이제 벨기에 수도인데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금 EU 정상들이 다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가 뭐 그렇게 나오겠느냐 회의론이 부각이 됐었었죠. 그렇죠. 회의하니까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괜찮다. 재밌다. 예. 메르켈이 중간에 삐져서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뉴욕 증시가 메르켈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삐졌다. 네. 기자회견 안 하겠다. 취소를 딱 하니까 뉴욕 증시가 낙폭을 확 줄이면서 끝냈다잖아요. 이 뭔가가 있다. EU 정상회담에. 근데 저희 장중에 한 12시쯤 제가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지고 그때부터 장을 막 보면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이 거기까지- 엄청 사던데요, 선물? 맞아요. 그때? 근데 막판엔 좀 다시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34포인트. 아니죠.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3시 5분까지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에리나 씨의 한계입니다. 네? 주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네. 자, 지금 현재 6시 3분 55초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네, 제 방송 좀 감안해요. 예. 지금 11시 34분 56초를 지나가고 있는 현재 네네. 유럽 증시 폭등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이거 거기까지 안 확인하고 맞으면 왔어요. 어떡하냐. 방금 확인하고 왔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지금 주식 프로그램 하는데 유럽 증시 좀 안 봅니까? 다우지수만 봐요? 아니죠. 유럽의 독일이 무슨 지수예요? 딱. 자,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는 미리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오르고 나서 그 재료가 방금 우리 장훈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유럽과 미국 증시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과연 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정상회담도 이틀 중에 아직까지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더 시장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쇼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는 김수영, 장훈 씨가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대결을 펼치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김현장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오늘은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상위 1%가 되는 투자 비법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2부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참여 방법은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02-3153-2631. 문자는요? 네. 013입니다. 네. 3366에 0110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네네. 네. 김수용 씨 사랑합니다. 장홍 씨 사랑합니다. 에리나 씨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아니면 자세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네, 그 종목을 저희가 상담하는 거 아니고, 네. 저희 이상원 전문가, 그 다음에 고승환 전문가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1850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더 가나? 여기서 팔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김현장은 잠시 후에 시작되지만요. 종목 상담은 지금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 옮겨서 주식 쇼사이클 1부 시작합니다. 내 거 못 팔았어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 주식 배틀 1억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우 씨에게 훌륭한 멘토링을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아까 장우 씨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요. 고승환 전문가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에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가 포트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차례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리치맵의 F4 냉철한 기계 전문가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좋습니다. 고승환 전문가가 오늘 김수영 씨 멘토님으로 활약을 해 주실 거고요. 장우 씨는요? 네, 고승환 전문가가 리치맵의 F4. 네. 네, 제 옆에 계신 백두산 호랑이 어흥 이상원 전문가는 리치맵의 넘버1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야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아니 두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어흥 이상원 전문가의 지필지기 100점 볼테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한 번 더 소개 요청드리면 제 템포 빠른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예. 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또 한 달의 마지막이었고, 한 주의 마지막이었고, 뭐 상반기의 마지막이었고, 많습니다. 예. 하지만 마무리가 좋았다라는 거. 근데 왜 올랐느냐?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앞서 저희가 잠깐 오프닝 때 얘기해 드린 바대로 일단 이후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미리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국인은 뭐 열살째 팔았지만 김수영 씨 언급대로 이제 장중에 끌어올린 트리거 역할은 외국인 선물 쪽에서 또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초반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이후 이 회담 결과가 하나씩 이제 노출이 되면서 시장에 지금 그 반등을 해주는 이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는 있지만 또 이제 회담이라는 게 마지막에 이제 뚜껑을 열고 닫아봐야지만 이게 확실한 부분들이 전해지는 거라서 아직까지 너무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 결과를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오늘 이제 유럽 안전기구에서 직접적인 이제 은행 지원에 대한 합의 부분과 그리고 스페인 국채 이제 시장 안정에 대한 부분에 이제 지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반등을 좀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기 위해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EU 정상회담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인한 시장의 급등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기술적인 이런 반등으로 좀 그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 외국인들의 현물 기준 수급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인가요? 그런 점도 있고요. 과거에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회의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책을 내놓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나중에 또 월요일 네. 지나면요. 그쵸. 미봉책 이 단어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자세한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반등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인 논의점들이 나오면서 그게 하나하나 진행이 될수록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안 좋았던 부분에서 좋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상회담에서 좋은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단기간에 실행이 되기보다 순차적인 기간을 가지고 아마 실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해결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시장에 노출되면서 꾸준하게 지수를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수에 너무 이제 급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결과들이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시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현물을 오늘까지 6일째 계속 던졌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1850 회복할 수 있었느냐. 기관이 굉장히 의미 있게 3천억 이상 현물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막판까지 계속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상훈 전문가님. 이제 6월 말이니까요. 월봉도 한번 보고 싶고요. 지금 월봉상, 주봉상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어찌됐든 극적으로 오후장에 멋지게 급등시켰는데요. 드디어 월봉상의 그래프를 잠깐 보신다면은 드디어 4개월 만에 양선 월봉을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앞에도 60개월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 양선을 만들면서 지수를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과 더불어서 저는 봤을 때 연중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주봉상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더라도요. 아주 극적입니다. 뭐 솔직히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음선 주봉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막판에 밑꼬리를 길게 만들어주면서 종가를 고가를 만들면서 양선 일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5주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더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아래쪽보다 뭔가 위쪽으로 갈 기술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됐다. 여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7월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이 6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1850까지 오니까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이게 1900 그 이상 갈 시장이면은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도 싶은 타이밍인데 밑에서 못 사신 분들은요. 또 여기서 주식을 막 사자니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의 또 핫한 이슈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 사는 대상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로 이제 큰 수익을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 종목들이 갭상승한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개파락한 상태에서 손절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손실률이 지금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커질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이제 관련주보다 왜냐하면 이제 외신의 발언 하나하나에 지수가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형 지수 이제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받침이 되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이제 포트를 좀 구성을 해 놓으신다라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이제 포트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한 10% 정도 오를 때 한 2주, 3주에 걸쳐서 길게 오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한 3, 4일 만에 시원하게 빠지는 예. 이런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형주를 가지고 큰 수익을 보려고 접근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지수가 급변동을 줄 때는 지수 관련주에서 좀 벗어난 종목들을 포트로 구성을 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먼저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대형주들로 이제 수익을 낼 때는 앞으로 유럽에 대한 부분이나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됐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같은 변동성 상태에서 원금 자체에 손실을 많이 내버린다라면 정작 저희들이 이제 베팅을 해야 될 구간에서
투자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너무 서둘러서 수익에 너무 연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지키면서 유럽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사기보다는 조금 어떤 수익을 지키기 쪽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처럼 지수가 이렇게 성큼성큼 가면은 대형주가 유리하겠다 싶기도 한데 시장 자체를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수는 급등을 하지만 사실 종목들은 그렇게 지수만큼의 큰 급등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지수가 빠질 때는 지수 이상 대비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높게 매수가 들어갔다가는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이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연출이 좀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나왔을 때도 지수가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정상회담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전까지는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좀 빠지면서 종목들이 밀릴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높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분하게 대응을. 네, 어차피 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만 뭐 주식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그쵸. 앞으로 평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루 안 한다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음을 좀 급하게 먹고 가시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보신다라면 지금 이런 어려운 구간대를 조금 여유 있게 대처를 해서서 리스크 관리에 먼저 치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850대니까 이제 1900을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또 갔다가 내려올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1850까지 특히 오늘 이렇게 급반등으로 돌리는 거 보니까 1800은 확실한 지지라인이다. 거기 신뢰도는 더 높아지는 거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뭐 이번 주 초반의 하락의 원인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바로 2분기가 결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집중된 점이 있는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께 4월 달부터 이제 2분기에 소비재 대표주들은 이미 단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마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바로 이번 주 외국인들은 1조 2,500억의 매도를 보였는데 그 금액이 모두 다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입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차 쪽에 36만 주가량이 집중 포화되면서 소비재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나타난 만큼 하반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기대, 이런 심리가 있는 만큼 약간 주도 업종들의 변화를 암시하는 모습이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매수 대상으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예, 뭐 주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뭐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요, 저는 뭐 유럽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해줄 건 다 해준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경기가 확 활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주식이 그때 제일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죽어라가 빠졌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빠졌던 경기주들 섹터가 여전히 하반기를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정권이 바뀌고 특히 8월 달은 늦어도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 7월 달 다음 달이죠. 바로 추가적인 지급 준비율 인하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경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활성 쪽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사는 것이 역시 좋겠네요. 예, 우량 물론 기대하면서. 예,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렇죠. 보였거든요. 네. 바닥을 많이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OCI 같은, 즉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곧 유가도 이제 뭐 80달러가 이탈이 됐지만 77달러 선에서 강력한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 기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경기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들 종목들은 조금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쉽게 해서 빠른 속도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반기를 위해서라면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굵직굵직한 자금은 지금부터 선취매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장시 몇 프로 오르는지 아세요? 지금이요? 네네. 지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급등한 것까지는 내가 아까 보던 거 어디 갔어요? 아까 보던 거요? 네네.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네. 그죠. 보던 거는 혹시 작가님 대본, 저기, 2%. 멘토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2포인트. 2포인트. 2% 참.
죄송합니다. 퍼센트하고 포인트하고 좀 헷갈리네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김수영 씨. 이렇게 결정적일 때 어떤 실력이 나오는. 아, 저는 원래 실력 없어요. 항상 어설프잖아요. 제가 매력 언제, 있어요. 제가 뭐 언제 실력이, 전 정직합니다. 전 몰라요. 그냥 단지 리치맵 전문가분들이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걸 샀을 뿐입니다. 아, 장우 씨 약간 얄미운데 장우 씨 수익률 자신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미리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요거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예요? 그 박현주 펀드 이후로 네. 장웅 펀드 이제 생깁니다. 수익률이 하도 좋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원 전문가님. 네. 다 이상원 전문가님이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지금 그거 하려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탁 끊으신. 네. 자, 수익률 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신데요. 수익률 보기 이전에 전일에 김수용 씨는 동부 라이텍을 그리고 장우 씨는 유진 로봇을 매수 희망했었습니다. 김수용 씨 포트 오픈합니다. 네, 이제 성화 하이텍으로 출발하는 김수용 씨 포트인데요. 오늘 강보합입니다. 일단 인포피아하고 초록뱀하고 오늘 같이 1% 이상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내용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인포피아는 장중에 5% 떴었고 초록뱀은 5% 밀렸다가 1% 정도만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일단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달랐고요. 호남석유하고 카프라하고 오늘 역시 동시에 2%대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호남석유는 왜 손절이냐? 장중에 손절가로 잡은 22만 7천 원을 터치하고서 종가로 2% 올랐기 때문에 저희 룰대로 지키면서 안타깝게 손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엔코란 종목을 얘기해 주신 고승환 전문가 함께 주고 있는데 오늘 소폭 일단 손실은 조금 만회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동부라이텍은 급등했는데 매수가 안 된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 포트 아까 호남석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초록뱀은 오늘 역시 1% 밀렸습니다만 장중에는 손절 라인 근처까지 갔다 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인포피아는 역시 위쪽인 것 같아요. 장중에 5% 이상 떴었거든요. 자, 나머지 종목 더 봅니다. 자, 지엔코 오늘 고승환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좀 올라지면서 손실을 만회 중에 있습니다. 카프로와 오늘 아까 앞에서 보신 호남석유 모두 2%가량 올랐었는데요. 카프로도 역시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고요. 아이테스는 오늘 보합권이었고 현대제철은 어제 수익이 없었는데 오늘 한 이틀 만에 수익을 안겨주고 있네요. 최병훈 전문가의 동부라이텍 안타깝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한번 진입하고 9% 종가상 올랐는데 시초가가 4%대 갭상승하면서 매수가 안 됐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식 포트를 한번 가보죠. 자, 대한항공 이제 5만 원에 거의 안착합니다. 보합권처럼 보이지만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LS산전과 LG생명과학도 모두 121선을 대한항공과 함께 뛰어넘은 세 그룹이라 할 수 있는데 LG생명과학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121선 회복이고 긴 양대 장봉? 네.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자, 유비케어가 오늘 장중에 5%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에도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5%, 7%, 9% 대한항공, LMS, LS산전 모두 진행이 괜찮아 보이죠? LMS도 오늘 한 약법 정도로 크게 밀리거나 하는 종목은 장우 씨 지금 세 종목 가운데는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LG생명과학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유비케어가 손절 기간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손절가와 동시에 오늘 사실 손절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장중에 5% 넘게 오르면서 목표가에 거의 근접은 했어요. 종가상은 약간 밀렸지만 대처법도 잠시 후에 알아보고 탑 엔지니어링도 1.6% 수익, 유진 로봇을 잡았는데 소폭이지만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도 크지 않네요. 장우 씨는 유진 로봇 빼고 전부 다 수익권입니다. 네. 자, 총 수익률 확인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장우 씨 아까 자신감 있는 멘트, 재미는 없겠지만 결과 한번 보지요. 네,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우. 장우 씨가 승리하겠죠? 예. 자, 결과 보겠습니다. 몇 프로로 승리할까요? 와, 장우 씨 4%대 평균 4% 이상 수익.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익률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각 종목을 다 1억 원어치를 샀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하루에 7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씩 버는 건 일도 아니네요. 김수용 씨.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본인의 그 캐릭터니까요. 네. 아 근데 이제 이 모든 이 포트를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 혼자 이런 종목을 제가 포트를 짰겠습니까? 네. 뭐 옆에 계시는 뭐 이걸로 이상한 한 3절, 4절 계속 하실 거죠? 뭐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그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이상호 전문가님도 또 일조를 충분히 해주셨던 것 같은데. LMS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LMS도 네. 한번 들어볼 텐데. 벌킨백은 LMS. 이상호 전문가의 종목은 LMS. 하지만 다른 LMS. 네. 향수도 LMS. 장우 씨가 보유한 스카프도 LMS. 헤르메스? 네? 아니, 이상훈 전문가님도 이제 뭔가를 끊고 싶으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장훈 씨의 캐릭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캐릭터니까 이해 바라겠고. 자, 김수용 씨는 조금 아쉬워요. 김수용 씨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또 옆에 또 든든한 멘토님이신 고승환 전문가님도 의견이 어떠신지. 왜 이렇게 상대편 장훈 씨는 계속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아니, 김수용 씨 포트에 뭐가 문제예요? 아니, 문제 없어요, 김수영 씨 포트도. 종목들을 지금 보니까 지금 저번과는 좀 상반된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장홍씨 포트에 개별주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 네. 그 지수가 안 갈 때 개별주들이 갈 때 포트가 많이 담겼으니까 수익률이 좀 크게 났다가 네. 또 반대로 지수가 갈 때는 또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셨던 이제 김수용 씨 포트가 네. 확 수익률이 올랐다가 계속 이겼었죠. 네, 예. 최근에 또 이제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좀 상반된 포트의 이제 종목들의 결과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개인분들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A라는 정말 사람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개인분들이 어떻게 시장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포트 이렇게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예, 들고 있다 보면은 대형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김수영 씨처럼 장갈 땐 쭉 수익이 났다가 또 빠질 땐 수익이 쭉 반납됐다가 저는 사실 두 분의 포트를 같이 대할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모펀드. 네. 사모펀드 그리고 장웅펀드. 장훈펀드. 네. 예. 박현주 펀드 제가 이깁니다. 네. 저 조만간 과거 에셋증권 하나 찾을 거예요. 아, 현재 에셋증권. 예. 네. 그래요. 장훈 펀드. 예, 장훈 씨. 여러분들 뭐. 계좌번호 보내겠습니다. 네, 입금시켜 주세요. 다단계는 아니죠. 네? 다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의심하고 있어요. 이상훈 전문가님도 뭔가 말씀하시고 싶지만 멘토님이라서 꼭 참고 계신 모습. 저희 5대5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그래서 땡겨서 꼭 참고. 종목 제가 이제 방송하고. 네네. 네. 믿습니다. 아, 그럼요. 예. 조만간 더. 저도 하나 차릴 거예요, 증권에서. 뭐로? 띄움증권. 주가를 띄우는 거죠. 너무 괜찮아요. 띄움증권 어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몰라요. 강남에 가시면 네네. 주식 점 봐주는 곳이 있는데 그래요? 종목을 점을 봐줍니다. 뭐 어떤 식, 예를 들어서. 복채가 저 10만 원씩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 점을 가서 볼 때 제가 전문가 사진을 갖고 가서 이 점과 저가 맞는지 점을 봐달라고 해주면 그분이 보고서 서로 맞는지를 봐주신다고 매칭을 그러더라고요. 시켜주는. 네. 사랑의 리퀘스트도 아니지만 이 네. 전문가와 주식 투자자를 연결시켜 그렇죠. 이 궁합을 전문가랑 봐주는. 저랑 궁합이 맞는지 네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도 일단은 궁합을 봐준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네. 혹시 야. 작게 여기 호주머니에 김수용 씨 사진 넣고 네. 강남에서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랬나요? 아, 네. 제가 요새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예, 자, 좋습니다. 뭐, 장훈 씨도 자신 만만해 하시는데,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속속들이 새로운 정보들 좀 듣고 있는데, 일단은 장훈 씨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명 장훈 펀드까지 이름을 붙이고픈 장훈 씨 포트폴리오를, 진짜 5대5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호 전문가님께서 좀 살펴주시죠. 일단, 에르메스 아니죠? LMS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아,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LMS인데요. 일단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2주에서 3주, 어떻게 보면 2주 정도가 딱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제 어제 정도에 강하게 좀 양선을 붙여주길 원했는데 아쉽게도 11선이 약간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손절을 여러분들께 제가 11,350원으로 잡아드렸지만은 손절 라인을 좀 높여서 장중이라도 12,900원이 이탈되면은 그때 1% 정도 손실 보다가 정리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2만 원
원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손절 라인만 12,900원으로 조금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아직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실적이 턴 얼라운드 되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권에서 힘차게 앞에서 올라온 만큼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12,900원으로 올리겠다. 매수가가 13,100원이었는데 예. 거의 이제 익절할 마음으로 LMS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가운데 대한항공, 예. LS산전, LG생명과학은 예. 거의 그룹처럼 예. 뭐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유가가 빠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메리트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계절적인 특수라든지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면은 수출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그러한 쪽에서 수익이 더 크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날라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건 이쪽에 대한 수출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예. 결국 대한항공도 앞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을 찌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모든 이평선들을 아래쪽에다가 밟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목표치였던 가격이죠. 53,500원까지는 다음 주 충분히 중반에 한번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S산전과 LG생명과학. 예. 자, LS산전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본다면 뭐 역시 뭐 대형주 윗줄에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보기 좋게 멋진 양선 일봉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 122평선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이평선들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71,800원의 고점 부근사의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목표 가격이 67,000원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다음 주 중반에 뭐 충분히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뭐 다음 주 중반에 수익을 챙기는 것도 일단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121선을 강하게 뚫으면요. 예. 그 다음 진행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120에서는 안 깨죠. 깨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추세를 완전 살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21선이라는 것은 경기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기선을 깨고 그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그 경기선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뭐 이제는 이 LS산전에 대한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주가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뭐 여기 목표로 했던 67,000원까지는 다음 주 중반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생명과학도 편입 시간 대비 놀랍지 않습니까? 6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에 편입됐는데. 예, 이번 주 어떻게 본다면 뭐 오늘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중에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갑자기 아침부터 네. 급등을 했죠. 황우석 박사에 대한 효과인데 일단 뭐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요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요새 아시다시피 비약을 하죠. 예, 그런 진영이 되면서 그와 연결된 회사들이 요새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데 일단 어찌됐든 뭐 그러한 쪽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동종목도 본다면은 오늘 121선을 어제 돌파한 이후에 장중에 이격 조정을 보이고 다시 양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눌림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목표 가격을 되게 짧게 잡으셨는데 37,000원까지 보셨는데 전 욕심을 낸다면 39,000원까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김지훈 전문가님의 유비케어. 오늘 사실 장중에 3,400원인가요? 목표가인데, 굉장히 좀 근접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요거, 오늘이 사실은 수목금 봐가지고 오늘이 손절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전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5% 오른 게 거의 목표가에 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저 솔직히 뭐 개별 종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일단 1차 상승 강하게 한 이후에 약간의 뒷반등시로 올라왔는데 아쉬운 것은 바로 이번 주죠. 월요일에 장중 고점입니다. 3,485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의 모습이 나타났고 또 거래량도 수반되지 못한 채 밀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타로 들어가셨다면은 네. 사신 가격이 3,150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3,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원이라도 먹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매수가는 3,000원 정도거든요. 2,980원인가? 2,980원입니까? 예. 그럼 수익 났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탑 엔지니어링과 이제 막 잡은 유진 로봇 두 가지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먼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주, 다시면서 반도체 LCD의 부품주들이 이제 바닥에 서서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단기 고점을 찍었지만 그 부품주들은 이제 3분기라든지 4분기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뭐 오늘도 평균 거래량이 뭐 5만 주, 물론 5천원짜리인데 조금 답답하지만 뭐 물론 이제 주가가 란 것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는 있겠지만 뭐 매집 단계라면은 뭐 충분히 지금은 홀딩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기간을 1개월씩 잡아 놓으셨는데요. 목표가 9,000원, 1개월 안에 9,000원이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중장기라면 부담이 없겠지만 솔직히 저는 뭐 조금 거래량이라든지 또는 모습이 더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정한다면 한 5,600원까지 그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은 오히려 37,000원보다 더 가는 39,000원 목표가 상향 쪽의 의견을 조심스레 주셨는데 탑 엔지니어링은 이제 기간 대비 목표가가 조금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 로봇. 예. 자, 유진 로봇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잠을 못 깨고 기지개를 좀 피려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종목도 저점과 저점이 진짜 높아지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상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주가의 매수는 뭐 충분히 뭐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한 양상 한번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신호가 조금 나올 때 좀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 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양선 일봉이 좀 강하게 나왔다면 그때 따라가는 것이 좋겠고 지금은 조금 뭐 매집 단계라면 부담이 없겠습니다. 단지 기간이 3주로 하셨고요. 목표 가격은 3,500원은 뭐 한 방이면 올라오겠네요, 이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한 방이면 올라오겠네요. 예, 좋습니다. 두 분은 참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참 잘 맞는다는 게 느껴져요. 저희 별명 사실 샴쌍둥입니다. 샴. 네, 샴쌍. 네, 그 샴 쌍둥이 할 때 그 샴이 3라는 의미 아니었어요? 아닌가? 웃겨놓으면 망가뜨려 놓고 웃겨놓으면 망가뜨려. 자, 예능을 다큐로 만드는데 제가 또 장기가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자, 김수영 씨 포트레이제 고승환 전문가님이 지금 단어 발음도 안 되잖아요. 잠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샴쌍둥이 할까요, 같이? 자, 고승환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포트를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성화이텍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3,500원대 이제 매수가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이런 구간대의 움직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짧게 이제 이 실현을 좀 했다라면은 훨씬 더 조금 이제 수익을 좀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기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흐름상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와 줬지만 최근에 네. 자동차주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여줬습니다. 뭐 맞아요.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한국 자동차보다는 뭐 일본 자동차 쪽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에 이제 매물 자체가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화혜택도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조금 이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이제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13,000원대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김수영 씨는 수익을 거의 목표가까지 1차로는 실은 15,000원 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수익이 준 거라서 네. 어떻게든 수익을 좀 보고 파는 방향으로. 네. 네, 저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이게 또 시장이라는 게 네.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월요일날 정리를 좀 하면. 일단은 월요일날 이제 EU 정상회담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한 번 더 분명히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목표가를 15,000원까지 길게 보시기보다는 한 14,500원대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로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네.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14,500원에 매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이제 인포피아하고 초록뱀이 참 대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어제는 또 인포피아하고 성우 하이텍이 완전히 반대 흐름이었는데, 예. 네,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수와는 조금 크게 연관이 되기보다 개별적인 성격이 좀 강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이제 빠져주는 구간대 더 이제 수익률을 좀 좋게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네. 되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주가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뭐 추가적인 이런 수익률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인포피아라는 이제 회사 자체도 일단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기술력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이제 목표가를 제시했던 뭐 18,000원까지는 좀 높아 보이고요.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뱀은 또 개별주인데, 인포피아만큼은 또 아닌 네. 것 같아서, 초록 장중에 다시 손절가를 조금 위협해서 수익이 나는 것 같았는데, 네.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장중에 급등락 자체가 좀 많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뭐 지수와 상관되기보단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크게 빠지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절가를 꼭 잘 확인하셔서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좀 미련 없이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2,100원대를 이탈하면 새로운 저점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큼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00원 종가상이라고 늘 한만식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의 지엔코 볼까요? 네. 지엔코, 이건 이제 의류업체, 여성 이제 의류업체인데요. 그동안 제가 추천드린 제가 쓰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제가 직접 이 옷을 입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데, 예. 입을 것 같은데.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런가요? 꽃미남 전문가님이시니까요. 다음에 한번 입고 나와볼까요? 괜찮겠네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힘을 좀 모아주는 과정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시했던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수익을 내고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구간대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목표가가 일단은 3,5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까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서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승환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지엔코 얘기하시면서 한 2주 정도 보겠다 했는데 네네. 지금 반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1주 정도 더 가면 목표가 갈 수 있는지 혹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볼 필요가 있는지요? 일단은 뭐 지엔코 같은 경우는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 한번 이제 상승을 할 때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개별주에 이제 관련된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요즘 개별주들 같은 경우 이제 흐름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안에서 바로 이제 빠르게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충분히 보신다면 못해도 3,000원대 위까지의 수익률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뭐 시장이 조금 빨간불을 켜준다라면 더 빨리 목표가에 좀 도달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호남석유가 좀 안타깝게 됐는데 진짜 저희 룰 때문인지 호남석유하고 카프로하고 좀 묶어서 뭐 현대제철도 이어서 좀 봐주시죠. 네, 뭐 세 개 다 거의 흐름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한번 네. 반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조정을 주면서 이전 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 추가 조정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같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짧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일단 이익 실현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전에 지수가 한번 크게 오를 때도 18,000원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18,000원 정도부터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상당히 상승폭 자체가 좀 많이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크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27만 원보다는 2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부터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역시
이제 목표가 자체가 이제 92,000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9만 원대 위에서부터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조용했었던 아이테스트 빨리빨리 좀 손실을 만회해 줘야 되는데 오늘 좀 조용해서 사실 시장 대비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흐름을 좀 좋게 이어가다가 이제 한 4일 정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저점이나 2,7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구간대니까 손절가 확인을 잘 하시고요. 반등 시 이제 2,95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못 잡았지만 동부 라이텍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그리고 뭐 9% 넘게 급등하고 시초부터 이렇게 4% 띄워서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동그라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LED 조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강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이틀 동안 이 흐름 자체가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고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올라오자마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목표가를 길게 보시기보다 짧게 좀 접근을 해서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짧게라면 어느 정도 사실 어제는요 정말 네. 저희가 농담처럼 1년 짧게 1년 단기 수익으로 김수용 씨가 네. 4,500원을 본다고 하셨었는데 네. 일단은 이전에 이제 종목 자체가 급락이 나온 구간대가 2,100원대입니다. 여기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지금 상승을 하니까 이 구간대에 들어왔던 투자자분들이 본전이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정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구간대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면은 2,100원에서 200원 정도를 찍고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200원에서 높게 잡는다라면 300원까지 보시고요. 그 구간대 익시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성급하게 좀 대응하지 말자, 차분차분하게 대응하자 하셨던 그 톤대로 상담을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봐주셨는데 일단은 좀 목표가를 짧게 해서 빨리 현금을 챙기자라는 쪽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김수영 씨 포트에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포트 점검은 한 종목씩 모두 받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볼게요. 네, 연승하고 있는 장우 씨에게 더 힘을 싣고자 오늘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은요? 예, 오송 LST라고요. 꿈을 먹고 싶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멋지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오송 LST 하면은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 전지용, 그렇죠? 예, 이쪽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인콧이라든지 웨이퍼, 다시 말해서 태양 전지에 만드는 핵심 원료죠. 이 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을 보였지만 이제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3분기 또는 4분기부터는 제품에 대한 가격 반등이 드디어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오송 LST는요, 2분기까지, 물론 이번 연도도 영업 적자는 계속해서 이뤄지겠지만, 이제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 적자에 대한 폭이 갈수록 축소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는 2분기까지의 적자를 이미 반영된 그러한 주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회사의 구조가 좀 웃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송 LST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자회사가 바로 코스닥 기업의 신화 인터텍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네. 또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한국실리콘,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네. 일단 내년에 상장을 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또 뭐냐면은 바로 모회사 수성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성기술이라는 종목이 이번 연도 연내 8월이나 9월 정도에 상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 주식까지 합친다면은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 역시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는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것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계속해서 미뤄졌던 뭐 일본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육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2분기 실적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오성 LST 실적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00억에서 250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 주가에 대한 반응이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적자에 대한 적자에 대한 반응이 됐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3분기라든지 4분기 되면 적자폭이 100억대로 축소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플러스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군요. 파란색이죠. 수학 주산할 때 빨간색은 마이너스로 하지 않나요? 장부할 때? 주산나라 장부할 때 그렇지 않나? 부기 막 이런 예. 학원 생각나네요. 그렇죠. 빨간색. 어쨌든 플러스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성 LST를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전인가? 예. 네. 언제 벌써 한 17,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네. 많이 올라갔다고 계속 기억이 나는데 네. 보니까 이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예. 그때 2월 달에 비해서. 뭐 15,000원대에서 지금 무려 8,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렇죠. 주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참고해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뭐 주가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2월 달이죠. 2월 14일 날 15,900원을 찍고 연중 저점 7,680원까지 급락했던 주식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을 빼고 화, 수, 목, 금 자꾸 양선 일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선 일봉을 만든다는 건 장훈 씨 뭔지 아십니까? 혹시요? 바닥권에서? 양선일봉이요? 예. 예, 이제 위로 이제 가야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음봉이면은 보통 주가 빠질 때는 음선 일봉이 많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지만요. 바닥권에서 양선 일봉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가 물량을 받치고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봉도 지난주였죠. 아시다시피 양선 주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양선 주봉을 만들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라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물론 월요일 아침에는 조금 플러스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간 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마이너스권 즉 8,350원 정도로 매수를 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요. 태양광 쪽에서 OCI라든지 그다음에 S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3주 정도로 보겠고 10,000원까지 보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말까지 뭐 15,000원 이상까지 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손절 가격은 이번 주 장중 저점이죠. 7,970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또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타이트하게 잡고 만약 다음 주 7,970원을 지켜준다면은 위쪽으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꾸준하게 매집하는 단계로 접근한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성 LST 설명 들어봤습니다. 가격까지요. 잠시 후 장훈 씨가 포트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승환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일단은 오늘 추천 종목을 좀 안 갖고 나왔습니다. 네, 왜 안 갖고 나왔냐면은 이제 주말 사이에 유럽이나 이제 EU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급등으로 시작을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한번 이제 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의 종목을 잡았다가 자칫 손실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드렸던 종목들을 좀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갖고 오셨군요. 네, 종목이야 뭐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해를 했어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줄 알았잖아요. 에이, 왜 그래요? 우리 안 갖고 오셔서.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고승환 전문가 하면 이제 뭐 직접 쓰셨다면서 뭐 마스크팩, 뭐 제닉, 그쵸. 한국콜마, 뭐 위닉스, 일진 디스플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거의 다 제가 알기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다 이제 매수했던 가격을 김성 씨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목표가에 도달 이미 했거나 뭐 지금 막 도달하고 있거나 거의 네. 약속이 정말 다 지켜졌어요. 너무 그쵸. 신기하게. 네. 포트에 좀 안 남아 있어서 그게 아쉬운 그쵸. 뿐이지. 예. 예. 네. 그 잡혀 있다라면은 아마 김수용 씨가 계속 이기지 않았을까. 네, 간단하게는 아마 좀 보자고요. 네네. 그래서 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위해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고 종목이야 이 종목들 가지고 이익 실현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종목 추천보다는 좀 이제 리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제가 제습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에 위닉스 제습기를 쓰는데 참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드렸던 가격이 아마 3,700원대 추천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아직 채 안 된데 거의 4,400원까지 올라오면서 한 17% 정도. 목표가가 예. 4,500원이었는데 다 네, 왔어요. 이제 목표가까지 거의 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예. 4,500원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을 잡을 수 있는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닉 같은 경우도 제가 하이미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2차적으로 목표가가 5만 원인가 5만 1,000원 정도를 제가 5만 1,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52,000원 갔잖아요. 네, 5만 1,000원을 정확히 찍고서 3일 정도 지금 이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정도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한 4만 6,000원, 7,000원대 한 번 더 왔을 때 재매수하시고 다시 한번 5만에서 5만 1,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보신다라면 한 번 더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 재차 한번 접근해 주시는 그런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16,000원인데. 네, 목표가가 예. 그때 14,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바를 하면서 16,0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고. 일단은 뭐 흐름상 계속해서 지수와는 전혀 무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면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꾸준히 좀 들어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었죠? 한국콜마도 있었고 일진 네. 디스플레이도 있었고. 네네. 예.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화장품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9,000원대 추천을 드려서 아마 11,000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을 겁니다. 네, 11,000원 설정 이후에 중간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맞아요.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최근에 이제 관련된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어서 한국콜마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12,000원 구간에서 추천을 한번 드리고 나서 저 11,900원 매수가에서 지금 15,300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예.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의 움직임에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한 홀딩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때 항상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수익 잡으셔야지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신다라면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으니까요. 대형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런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룰 때문에 뭐 김수영 씨, 장욱 씨가 뭐 서로 안타까워했지만은 포트에 이제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아주 좋은 내용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또 배틀은 배틀대로 진행하고 해야 돼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간 괜찮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나 해서 전문가 분들 별로 뭐 훌륭한 성적표들을 굳이 감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원 전문가님이 아주 좋은 그런 네. 계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고승원 전문가님 뭐 한 번 더 네. 해주셔도 괜찮겠죠? 제가 한 건 했나요 오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승원 전문가의 추천 종목 리뷰까지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김수용 씨는 오늘 전략 타임 필요 없고 저랑 뭐 얘기나 도란도란 네. 좀 나누시고요. 장훈 씨만 예,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장훈 씨를 위한 오늘 특별한 10초 드립니다. 네. 물방. 지금 현금 비중 얼마나 있죠? 네, 오늘 장욱 씨에게만 10초 드리는 아주 독특한 날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LMS에 대한 손절가 상향 의견도 주셨었는데요. 장욱 씨 마음이 합했는지 오늘 뭐 종목까지 최종 결정 결과 알려주시죠. 상향 조정할까요? 지금 80% 현금 썼기 때문에 20%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예, 80%. 10초가 좀 언제나 짧죠. 네. 예. 한 20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사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게. 예. LMS 상향 조정, 목표가 상향 조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절 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네. 목표가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 고! 상향 얼마까지 그럼? 2만 원까지 2만 원까지. 투고하겠습니다. 네. 예. 자, LMS. 그러면 오늘 오성 LST하고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일단 오성 LST는 지금 제가 현금이 20% 있는데 항상 제가 10%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네, 오늘도 10%? 물론
10% 플러스 10% 20% 아. 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슈. 매슈. 예, 매슈. 이거 괜찮네. 매슈. 네, 매슈. 매수가 8,350원. 네. 손절가 7,970원. 네. 목표가 10,000원. 하지만 올 말까지, 연말까지. 사실 그 이상원 전문가님이 사실 이제 방송으로는 얘기 안 하셨지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 포트를 구성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꾸준히 계단 밟듯이 천천히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뛰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듯이 그런 종목들을 이제 목표가를 좀 이제 좀 갭을 좀 늘려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좋은 수익을 내는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해주는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우성 LSD 같은 경우는 네 중장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사상 또 처음 사례 들린 장우 씨 최종 결정 결과 들어봤습니다. 자, 김수영 씨는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좀 소소하게 김수영 씨 포트부터 다시 한번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네, 김수영 씨 포트예요. 성화 하이텍은 트레이딩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 나왔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일단은 큰 폭 지금 나오는 중이기 때문인데요. 목표가 좀 내리고 14,5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시도해보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포피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빨리 좀 현금화하는 전략 이런 얘기 나왔고 초록뱀 역시나 리스크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나머지 종목들도 많은데요. 가격과 함께 다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뱀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수용 씨는 장중에 정확히 227,000원 터치를 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손절가 터치로 빠지는 듯 보이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을 좀 빨리 수익이 나면 곧바로 현금화하는 쪽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더 보죠. 자, 카프로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8,000원대부터 슬슬 이익 실현, 역시 수익이 좀 나면 현금화 준비부터 해주시고요. 아이테스트는 아직은 좀 보합권이긴 한데 손절 가격 꼭 지켜주시고 현대제철도 뭐 83,000원 이렇게 매수해서 이제 막 수익이 나기 시작하지만 역시 목표가를 길게 잡진 않았으면 하는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엔코라는 종목도 있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엔코의 경우에는요, 목표가 한 3,000원대 정도 다음 주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엔코 3,000원대 다음 주에 가능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우 씨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완성된 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7.6%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이미 목표가 53,000원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성 LST 빨간 방망이 배트 보이시죠? 남은 현금을 다 썼습니다. 신규 편입 태양광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의 LMS는 일단 손절가 상향해서 반드시 익절하고 나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주에 목표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53,000원 전망이 나왔고 LS산전은 현재 진행이 아주 좋습니다. LG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일단 뭐 목표가를 역시 조금 높여봐도 괜찮겠다. 39,000원 뭐 이렇게까지 불러주셨고요.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유비케어는 월요일 정도에 한 익절하는 게 좋겠다. 월요일 초반에 한 5% 정도 이상 수익이 좀 나고 있으니까 현금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유진 로봇은 뭐 3,500원 정도 목표가는 다음 주 하루만 해도 금방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성 LST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낮은 악재는 이미 다 선반영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절가 확실하게 7,970원 잡고 목표가 10,000원 보고 사기로 장우 씨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렸는데요. 뭐 아쉽지만 오늘이 우리 김수영 씨, 장우 씨의 수익률 대결 펼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장우 씨, 김수영 씨 사는 거 보고 내가 똑같이 지금 사고 있는데 걱정되신다고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은 계속해서 언제든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십시오. 무료 문자나 전화 다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눌러주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부터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
네, 종목 상담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약간 늦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무료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하고요. 김수용, 장우 씨에게 각각 한 분의 멘토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김수용 팀 혹은 장우 팀 상담 받으실 팀을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상담팀 먼저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 팀 하시겠어요? 장홍 씨 팀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수고 분이세요? 많으십니다. 더우신데. 아유, 그쵸. 뭐, 에어컨 켰는데도 스튜디오가 조명이 많아서 굉장히 덥네요.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KTB 투자증권요. KTB 투자증권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745원에 네. 20%입니다. 3,745원에 20%.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했어요. 아, 작년에요? 뭐 본인 판단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예, 아니, 컴퓨터를 보니까요. 국민연금공단이 이 주식에 한 6%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업계 최고의 사모펀드, 즉 사모투자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금융인데, 뭐 아시다시피 KTB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있죠. 경영권을 뭐 차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을 골라서 그 회사를 지분을 매입해서 상장시켜서 수익을 내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뭐 연기금이 지분이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증권주 쪽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증권주에 대한 그런 하락, 이 여파로 인해서 연일 급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정부에서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지수도 어느 정도 1800선에 대한 믿음이 이번 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당장 급등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반기까지는 계단식의 상승이 나타나고 또 사신 가격대가 3,745원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좀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단기 1년 이상 가지고 오신 걸로 판단이 된다면 뭐 1년 정도 조금 더 참아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난 6월 4일 날 1870원이라는 저점을 찍어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1870원은 이탈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내년입니다. 솔직히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 가야 사신 가격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해라 아니면은 대래 좀 이런 설명은 좀 안 되겠지만 좀 평균 단가죠. 물타기보다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KTB 투자증권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궁금하신 내용이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럼 가져가십시오. 배당 이번에 배당 받으셨잖아요. 어차피요. 1분기에요. 배당 안 나왔나요? 우편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예. 예, 배당 아마 줄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년까지 가져가시면요. 어차피 하반기에는 트로이카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매기가 좀 강하게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조금 더 홀딩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사신 가격 이상에서 내년에는 4자 앞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력 홀딩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김수영 씨. 네, 호남석입니다. 매수가는 3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가 좀 상당히 좀 네. 높으신데요. 예, 일단은 지금 손실폭 자체가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석유 관련된 업종들이 3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폭의 개선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뭐 단기적인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목표가 32만 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급한 자금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길게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전에 한번 크게 빠졌을 때와 거의 비슷한 구간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뭐 3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니까요. 조금 단기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신다라면 충분히 손해 없이 30에서 32만 원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호남석유 굉장히 고생이 좀 많으신데 저희가 해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더 볼게요. 이번엔 네. 장훈 씨가 좀 도와주시죠. 네, 동부하이텍 7,500원에 비중은 15% 실으셨네요. 동부하이텍. 예, 동부하이텍은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본 코너에서는 일단 잠깐 선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손절이 돼서 종목 포트에서 제외되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이제는 계속해서 적자에 대한 폭이 축소되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동부하이텍의 모습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그동안 어때요? 이번 주 내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 드디어 양선 일봉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수급상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출회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저점과 저점 라인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을 깨지지 않을까지는 무조건 보유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이 물론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 아래 보았듯이 VR 지표가 상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는 모습이 재차 7,500원대를 빠르게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손절 라인은 아시다시피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날이죠. 6월 4일의 저점이었던 6,900원이 만약에 정말 깨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손절을 하는 것도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충분히 7,500원대를 빠르게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 그리고 6,900원은 손절 라인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를 한 5번 하셨고 6,900원 손절가 중요성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부하이텍에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예, 김수용 씨팀, 예. 장훈 씨팀 먼저 고르고 그 후에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요. 김수용 씨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유진테크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4,000원, 50%. 네, 24,000원에 50%. 예. 예, 사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5월 한 중순에 산 것 같아요. 5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선한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사시고 최근에 와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었죠? 예, 유상열 못 봤어요. 근데 유상열 끝나고 나서 봤어요, 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매수하신 건가요? 예. 네,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하이닉스의 이제 주요 매출처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예. 삼성전자에도 매출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작년 초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2조 원대를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예. 실적 자체도 지금 좋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00원대시면 이제 좀 꽤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좀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손절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기보다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분이 언제까지 기다리면 그 돈이 그 돈 매수가까지 올까요? 일단은 지금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강세를 좀 많이 보여줍니다. 예, 예. 유진테크 역시 1분기 실적에서 확인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연출해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때문에 디램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엔 한 25,000원대를 다시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급한 자금이 좀 아니시라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셨다가 매수가 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 그 단가는 매수가 나올까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더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예. 비중 갖고 계시면서 반등 시 오히려 비중을 좀 낮춰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유진테크를 끝으로 오늘 상담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외에도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멘토링을 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또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 반에는 리치맵의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위 1%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의 전화도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리치맵 홈페이지 주소거든요. 곧바로 들어가 보시면 또한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곧바로 또한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리치맵 투자방송이라고 검색어 치셔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셨던 우리 고승환 전문가, 이상훈 전문가, 김수용 씨, 그리고 지금껏 많은 또 큰 웃음과 재미를 주셨던 우리 장우 씨와는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새롭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단장을 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1부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으로 30분 줄어들고요. 2부가 7시부터 곧바로 이어져서 8시 반까지 30분 2부는 늘어납니다. 시간의 변화가 조금 있고요. 1부는 전문가님들께서 종목에 대한 선택법,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뿐만 아니라 전문가님들이 포트를 직접 짜주실 텐데, 누가 가장 포트폴리오를 수익률이 높게 짜시는지 포트 최강자를 저희가 가려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부가 꾸려지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 투자를 위한 노하우와 또 다음 주를 위한 공략 종목, 홈런주까지 공개를 하니까 확실히 더 늘어난 알차진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도요. 오늘 밤 8시 반에 무료 방송을 예정하고 계신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이어진 2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